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최근 주가가 진짜로 너무 급락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때까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샀으면 항상 이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떨어진 김에 사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저는 진짜로 좋게 생각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주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투자에 있어서는. 그래도 투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냉정하게 보실 때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인이고 삼성전자가 무조건 좋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삼성전자가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들이 뭐 소비력에 있어서 좀 좋아질 수도 있고, GDP가 올라가면 우리가 점점 더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환율도 안정화돼서 우리가 또 해외로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수요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굉장히 걱정이 크긴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었던 경우는 과거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과거 월봉 차트를 보실 때 1993년도부터 거의 30년간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인데 원래 이렇게 꾸준히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주가가 떨어졌을 때 2019년도 요때 일본의 수출 규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경우도 있었고 2010년도 그때 코로나 때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과거 때랑 다르게 완전 주가가 수직 낙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수직 낙하했었던 경우는 과거에 그렇게까지 없었어요. 지금은 너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없었던 경우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우려감이 큰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일치하는 거는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가 막 급락을 하고 있는데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다시금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래도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24% 마이너스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정도입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5%, 하이닉스는 플러스 31%입니다. 굉장히 좀 차이가 크죠. 그리고 최근 1년간을 보시더라도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5%, 하이닉스는 플러스 50%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플러스 18%, 하이닉스는 플러스 142%입니다. 하이닉스는 거의 2.5배 주가가 오른 거고요. 그리고 최대 이거는 20년간 차트예요. 20년간 차트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플러스 400%, 하이닉스는 플러스 714%입니다. 최근 20년간 차트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대체적으로는 일치하게 움직여요. 보면 2008년도 이때부터 스마트폰의 시장이 개화가 됐죠. 그때부터 주가가 이렇게 쭉 오릅니다.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 이때는 클라우드 시장이 개화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가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2020년도 이때는 언택트발 수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었고요. 그러다가 금리 인상 그리고 수요 약화, 공급 증가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이때도 같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주가가 같이 오르다가 최근에는 하이닉스는 AI 그런 것 때문에 수요가 높아지면서 하이닉스, HBM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어서 경쟁력을 많이 상실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회복을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 20년간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상반되는 모습을 그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르다. 과거에 떨어질 때는 그래도 하이닉스랑 뭐 마이크론이랑 전 세계 반도체 주식 전체가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오르는 기업은 오르고 있고 떨어지는 기업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엔비디아만 오르고 AMD는 많이 못 오르고 있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르고 마이크론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요거는 최근에 ASML이랑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ASML은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오르는 기업만 오르고 떨어지고 있는 기업만 떨어지고 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당연히 경쟁력 상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요 경쟁력 상실이 앞으로 해소될 수 있을까? 요게 핵심인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거를 완전히 믿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더군다나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인텔이 과거에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거는 인텔의 지난 과거 주가 차트입니다. 거의 한 40년간 주가 차트인데, 2001년도 요때는 IT 버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더욱더 많이 오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도 보면 인텔은 그때 윈텔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인텔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IBM 얘네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PC 시장에서 장악을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개인용 PC 그 시장에서 애플이 침투하면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여튼 그때부터도 인텔이 반도체의 제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어의 법칙, 2년마다 반도체 성능은 2배로 상승을 한다, 그런 논리를 가장 선두주자로서 보여줬었던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그때부터 2001년도 닷컴 버블이 지나고부터는 조금 주춤을 했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8년도 그때 애플이 모바일 시장에 침투를 하고, 애플이 그때 인텔에 찾아가서 모바일 AP를 좀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인텔이 그거를 거절하죠. 그래서 애플은 자체적으로 모바일 AP 시장에 침투를 했고, 그게 이제 M1, M2, M3 칩이라는 이야기를 내세우고 있고, 그때부터 AP 시장에서 퀄컴, 미디어텍, 삼성전자, 애플이 침투하고 인텔의 경쟁자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래픽카드, 엔비디아가 침투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도 인텔은 나름대로 PC CPU 시장, 그리고 서버 CPU 시장에서 나름대로 뭐 잘하고 있었는데, AMD가 이사수 CEO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AMD가 이제 PC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거의 인텔을 따라잡다시피 시작을 했고,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완전히 지금 경쟁력에 뒤처져 있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찌 보면 인텔의 과거 모습, 그거를 따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 기사가 어찌 보면 가장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뭐냐면 HBM3를 잊고 차세대 HBM4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긴 했었거든요. 인텔이라는 기업도 그랬었죠. 7나노, 8나노를 뛰어넘고 이제 바로 2나노, 3나노로 가겠다 했는데 이제 실패했죠. 삼성전자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BM3E를 뛰어넘고 바로 HBM4로 가겠다. 이게 말이 쉽지, 한 단계 기술을 뛰어넘고 바로 다음 기술로 가겠다라는 게 일단 한번 뭐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근데 삼성전자가 물론 이렇게 잘 성공하기를 굉장히 좀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삼성전자가 잘 되면 좋긴 해요. 저도 삼성전자 관련된, 삼성전자는 아니긴 하지만 다른 반도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잘 돼야 반도체 주식 전체가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진짜로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3년도 자료이긴 한데, 인텔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그때 당시에는 14나노미터였습니다. 파운드리 공정이. 근데 이때는 인텔이 그래도 나름 잘하긴 했었어요. TSMC랑 삼성전자가 뭐 8나노, 7나노, 10나노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인텔이 워낙 뭐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14나노도 거의 7나노, 10나노 수준 정도로 뭐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5나노, 4나노, 그리고 인텔은 10나노까지 벌어졌다가 2023년도 들어서는 이제 TSMC는 3나노 정도로 완전히 만들고 있었죠. 근데 인텔은 7나노였다가 한 방에 3나노, 2나노로 가겠다 했는데 5나노, 4나노를 뛰어넘겠다라는 거였죠. 근데 인텔 실패했죠. 삼성전자 실패했습니다. TSMC만 지금 살아남고 뭐 애플이랑 엔비디아 이런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과거의 인텔처럼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조금 우려스러운 모습이 큰 것 같아요. 인텔은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파운드리를 분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거를 퀄컴에 갖다 팔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인력 감축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삼성전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를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십 파운드리 공장에 대해서 ASML 장비 인도를 미루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을 아직 전혀 확보를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파운드리
파운드리를 강조했는데 미국 테일러 공장 가동은 언제 하냐? 2016년으로 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SMC는 이미 현지 생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면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에 대해서 원래 인력이 엄청나게 파견이 됐는데 이 인력조차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아니고 실제로 귀국을 했죠. 파운드리에 진짜 돈을 많이 썼고 이쪽으로 힘을 많이 줬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 반도체 또한 4공장에 대한 공사 순서를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데 원래 4공장에 파운드리 공장 짓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중지가 되고 메모리 라인으로 일단은 뭐 우선적으로 시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파운드리 쪽으로 힘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 왜냐하면 딱 보시더라도 TSMC 이번 실적 보시면 마진율이 50% 육박하게 나오고 있죠. 요 말은 지금 TSMC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완전히 잡아먹고 있다라는 건데 삼성전자가 완전 TSMC의 일부 물량만 가지고 올 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고객이 없습니다. AMD,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이런 애들이 삼성전자한테 전혀 맡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뭐 중국 그리고 미국의 뭐 AMD 같은 경우도 조금의 뭐 수준은 하고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뭐 유의미한 수준은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힘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무엇보다 수율이 완전히 잡히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다. 주가가 단순히 싸다고만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도 2010년도 요때 인텔이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인텔이 원래 그전에는 10년간 주가가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2010년도 들어서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반도체 주식이나 브로드컴도 보면 이때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인텔은 주가가 오르기는커녕 2010년도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인텔은 주가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인텔 그래도 반도체 제왕인데 인텔 앞으로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었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당장 결과만을 봤을 때는 인텔 주가가 더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단순히 싸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반도체의 제왕 인텔도 과거에 진짜 찰나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인텔은 미국 전체 시장에서 2등을 차지했었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근데 인텔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가가 싸다고만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차라리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줬을 때 차라리 요때 들어가는 것도 인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진짜 아직 반등을 못하고 있다. 차라리 조금 반등을 줬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차라리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삼성전자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진짜로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거거든요. 평택의 P4 공장도 어느 정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평택 P5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관련돼서 뭐 내년, 내후년으로 미루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ASML 실적을 발표했는데 ASML 실적 가이던스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ASML 주가 보면 올해 들어서 원래 좀 주가가 한 40% 정도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전부 다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강보합 정도? 이 정도로 40% 올랐다가 40%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TSMC는 반대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 ASML은 EUV를 팔죠. 근데 EUV를 누구한테 팝니까? TSMC한테 팔고 삼성전자한테 팔고 인텔한테 팔고 SK하이닉스한테 팝니다. 근데 TSMC는 잘 나가고 SK하이닉스 잘 나갑니다. 근데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잘 나가는 거는 아니죠. 삼성전자 별로 좀 주춤하고 있고 인텔 완전히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같은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AI 반도체 이쪽으로 좀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 TSMC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의 한 2배가량 오르고 있는데 ASML은 조금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같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는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게 그런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MC는 최근 실적이 좋게 나왔고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어요. ASML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도 조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랑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랑 TSMC한테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MD랑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반도체 섹터에 들어가 있는 엔비디아는 잘 나가고 있고 TSMC는 잘 나가고 있고, 근데 반대로 AMD, ASML은 잘 못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같이 움직였다가 미세하게나마 삼성전자가 잘 못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도 삼성전자는 지난 10년간 보면 실적이 나쁘지 않게 꾸준히 잘 나왔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2020년도, 2021년도 언택트발 수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실적도 많이 올랐는데, 근데 최근에는 좀 주춤했다가 다시금 그래도 오르고 있다. 삼성전자가 과거처럼 잘 나가기를 굉장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과거 실적을 봤을 때는 2013년도, 2012년도 요때 쭉 떨어지긴 했었죠. 공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반도체 부분은 적자가 생기고 실적도 당연히 전체 부분적으로는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부터는 다시금 반등하지 않을까? 실제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컨센서스는 최근 들어서 다시금 우하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모건 스탠리에서는 반도체 윈터 이즈 커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반도체, 특히나 범용 반도체 이쪽으로 안 좋다. PC 수요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모바일 수요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전체 반도체는 안 좋은데 유독 AI 반도체 이쪽으로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AI 반도체로서는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한테 좀 밀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용 반도체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쪽으로는 중국 반도체, 양쯔 메모리, 그리고 창신 메모리, SMIC 이런 애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을까? 요거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노트북이랑 데스크탑이랑 스마트폰과 같은 세트 출하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DRAM 스팟 프리미엄도 보시면 요거는 DDR4 기준이에요. 보면 DDR4 고정가가 있고 DDR4 스팟 가격이 있는데, 스팟 가격은 현물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정 가격은 계약 가격입니다. 계약 가격은 그래서 한번 계약을 하면 좀 장기간 이렇게 한 1년, 한 8개월 요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현물가가 보통 선반영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현물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스팟 프리미엄도 최근에는 마이너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현물 가격이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현물 가격이 먼저 오르고 계약 가격이 나중에 오르거든요. 그래서 스팟 프리미엄도 플러스가 될 때 현물 가격이 본격적으로 플러스 되는 모습을, 그리고 스팟 가격도 같이 플러스 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다. 좀 안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DR5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DDR5는 워낙 기술력을 많이 필요하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진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DDR5는 괜찮은데, DDR4는 지금 좀 많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반도체 기업 때문인데요. 파운드리는 SMIC,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쪽으로는 하웨이,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양쯔 메모리, D램은 창신 메모리, 요런 애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중국은 대대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1기 반도체 투자, 2기 반도체 펀드, 3기 반도체 펀드, 계속 그 규모는 커지고 있고, 특히나 2기 반도체 기금 투자 분야를 보시면 제조 쪽으로 많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조하면 중국이죠. 마데인 차이나, 우리나라 조선, 우리나라 철강,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우리나라 태양광, 중국한테 완전히 잡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반도체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요게 DDR4 정도로 그게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D램 내 창신 메모리의 생산 능력 점유율을 보시면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생산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캐파죠. 캐파뿐만이 아니라 생산량, 그쪽으로도 창신 메모리의 점유율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별 점유율, 그거를 보셨을 때는 DDR4, DDR5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사실 DDR5의 창신 메모리 점유율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DDR4는 진짜 굉장히 커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조금 더 무서운 점은 LPDDR5랑 LPDDR4를 봤을 때는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LPDDR의 LP가 low power, 그러니까 저전력 DDR5, DDR4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모바일 쪽으로 들어가는데, 모바일의 시장에서 지금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오포, 비보, 샤오미, 화웨이 얘네들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창신 메모리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DDR4는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DDR5 같은 경우도 거의 한 5%,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DDR4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DDR5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DDR5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과거 중국을 봤을 때는 조선도 많이 따라왔고, 그리고 철강 많이 따라왔죠.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LCD 시장에서는 한국이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일본도 완전 거의 철수하고 있죠. 올레드 시장에서도 중국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배터리 쪽으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중국이 반도체 쪽으로도 아직까지는 DDR4 쪽으로 잘하고 있는데, DDR5 쪽으로도 침투한다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삼성전자가 설계 쪽으로 잘하면 되는데, 설계 쪽으로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는 좀 스냅드래곤을 봤을 때도 생각을 하시면 엑시노스가 완전히 밀려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모바일 쪽으로도 밀려나고 있고, 가전 쪽으로도 LG전자한테 조금, 그리고 중국의 가전 업체들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로봇 청소기만 생각을 하시더라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의 로보락 기업을 많이 선호하죠. 삼성전자나 LG전자의 로봇 청소기보다는 중국의 로봇 청소기 기업, 요런 애들한테 조금 더 선호하는 거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하면 더군다나 중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두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잘 나가던 포스코, 그 잘 나가던 현대제철, 그 잘 나가던 우리나라 태양광, OCI,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진짜로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고, 저도 잘 되는 거고, 저도 삼성전자 말고 뭐 다른 반도체 밸류체인에 투자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라는 거는 잘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죠. 주가가 싸다고만 투자하는 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좀 냉철하게 투자하셔야 되고, T적인 모먼트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조금 반등을 했을 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율이 어느 정도 좀 잡혔을 때, 그리고 HBM에 대한 호재거리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실적이 어느 정도 조금 턴어라운드 할 것 같을 때, 아니면 윈터 이즈 커밍이 엔드가 될 때, 그런 산업 전체적으로 조금 호재거리가 나왔을 때, 그때 차라리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